다주택 투기꾼들 아직 버티고 있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상 이런 얘기 하죠. 추석 이후 부동산 매수, 매도, 줄다리기 여전하다. 자, 그러니까 매도가 지금 버티고 있다. 매수는 어차피 사냐 안 사냐, 소비자는 뭐 산다 안 산다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소비 가격이 맞지 않아서 안 산다. 그렇다면은 가격을 낮추지 않는 것은 매도인이 낮추지 않는다. 그런 경우니까 매도인이 버티고 있다는 거죠. 뭐라 그래요? 명절 이후 지속될 것. 요 단체는 뻔한 그곳이죠. 추석이 별다른 분기점이 되진 못하죠. 제 생각도 그래요. 추석이 별다른 분기점이 되지는 못해서 추석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자꾸 추석 이후 이제 오를 것이다. 치고 오를 것이고 거래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 사라 라고 자꾸 난리치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거죠. 명절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없다 원래. 직땡 여기도 마찬가지죠. 연휴 정보 수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거래 절벽 속에서 강보합장이다. 그러니까 계속 오를 것이다. 신고가 늘어날 것이다. 이 얘기 하고 있죠. 여기랑 여기랑은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플랫폼이니까. 근데 언론 쪽에서는 보면 어때요? 강보합세가 뜯어보면 약보합세다. 약보합세라는 건 뭐예요? 말만 강보합세고 신고가 나오는 것들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신고가 나올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신고가에도 문제들이 많다. 연휴를 기점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왜? 법인 저렇게 많이 나왔고 법인 양도세 내년부터 오르는데 서울 아파트 절반이 신고가 지역 안 가리고 상승.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42건 중에서 45 이하 또는 3억 원 이하 거래를 제외한 아파트 거래는 23건으로 절반 이상은 신고가 거래로 확인된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방배 2차 현대홈타운 11억 9천에서 12억으로 올랐다. 그리고 올해 6월에 13억 돌파한 후 최근 14억에 닿는 등 이렇게 끊어서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오를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6월에 놓고서 최근 14억 이거 찍었다는 건데 신고가 찍은 데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월 거래량 다 뽑아봐서 봤을 때 저는 안 빼고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다 안 빼고 총 96건 중에서 신고가 찍은 게 43건 정도 됐어요. 이 13일 기준 뽑아봤는데 반 조금 안 되죠? 근데 이 중에서 신고가 찍은 거래 중에서 5건은 수년 만에 거래된 거다. 예를 들어서 한 2013년에 거래됐다가 지금 거래됐으면은 시세상으로는 올랐다 떨어져도 신고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건은 거래가 없었어요. 없다가 첫 거래니까 신고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5건 정도는 기존 거래랑 타이 14억에 거래됐던 게 또 14억에 거래했다. 그러니까 신고가다. 그 다음에 저기 방배 홈타운 같은 경우도 자꾸 이런 거랑 비교하는데 기존 신고가에 비해서 얼마 올랐냐? 2천 올랐어요. 2천. 상암 월드컵 파크 8억 6,8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 기록을 깼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저 단지도 둘러봤더니 저긴 신고가도 아니에요. 기존에 여기 8억 7,200짜리 거래에 있었다. 근데 요런 거 싹 빼먹고 신고가임. 우기는 거죠. 제가 하도 이걸로 거짓말 많이 해가지고 전수조사해봤어요. 어제. 거짓말 하고 있다. 신고가 거래는 전 지역에서 확인되며 확인되는 지역들 따로 있고요. 전 지역이 다 거래되지도 않았어요. 23건 서울에 구가 몇 개예요? 23개밖에 안 돼요. 구당 2건도 안 나왔겠네요. 다 나눠서 했겠네요. 거래 안 된 구도 많아요. 강남 3구 철옹성이다. 지난해만 재산세 1조. 전수조사한 거 이야기했었죠. 보면은 강남 서초 같은 경우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LH 서초 4단지 같은 경우 기존 신고가 10억 5천에서 지금 6억 6,200에 거래됐어요. 뭐 이거는 뭐 다운거래 정황이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업거래 정황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정도 하락까지는 너무 심각하다 제가 봐도. 이거는 뭔가 분명히 둘 중에 한쪽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만 이런 거래들도 나오고 있다. 근데 이런 거 기사에서 이야기 안 하죠. 이거는 전용 얼마짜리냐? 전용 5구짜리였고 또 전용 5일짜리 5일짜리 같은 경우는 기존 10억 1000에서 5억 8350 이렇게 거래되고 있다. 물론 이 역시도 둘 다 정상 거래로 보이진 않죠. 둘 다 정상 거래로 보이진 않는데 저런 식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들도 있는데 저런 거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저거는 뭐 법인 매물에다가 뭐가 겹치고 이런 걸 아직 못 찾아서 기사를 못 내고 있는 거겠죠. 근데 오르는 거는 왜 올랐는지 찾아보지도 않고 기사를 낸다. 소문만 가지고도 기사를 낸다. 지난해만 재산세 1조다. 그러니까 재산세 엄청 많이 올렸다. 집값은 안 떨어지고 세금만 많이 걷는다. 그러면서 재산세 격차가 벌어진 것이 실패했다는 대표적 증거다. 재산세 격차는 당연히 벌어졌어야 돼요. 물론 지금까지 집값이 오른 정황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갔어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사실상 국회에서 많이 안 받아준 것도 있고 그런 건 둘째치고 재산세 격차는 왜 벌어졌어야 돼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 60%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격차가 더 심하니까 강남에는 한 10억이고 강북에는 한 5억이다. 근데 한 60%로 계산했으면은 얘는 3억에 대해서 내고 얘는 6억에 대해서 냈죠. 이걸 나중에 80%로 올린다.
당연히 3억에서 4억으로 격차가 벌어지니까 재산세 격차도 벌어져야지 당연한 거죠. 원래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재산세 격차가 벌어진 게 실패의 요인이다 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쪽으로 찾아야죠. 아직도 집값을 못 잡았다 이런 걸로 실패의 요인이라고 하면은 괜찮겠지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증여 엄청나게 늘려서 증여 가지고 다주택자들 버티고 있죠. 그리고 집값 담합으로 버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버티니까 호가는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버틴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가 무슨 소리다? 눈치 보기 나온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서로 눈치 보기 하면은 100% 불리한 쪽은 어느 쪽이에요? 매도예요? 매수예요? 당연히 매도죠. 세금도 계속 내야 되고. 매수는 그냥 버티면 돼요. 아니면 월세 가서라도 버티면 돼요. 그 부담은 매도자가 더 크다. 아니 어떤 시장에서 소비자 이기는 판매자 있나요? 마찬가지죠. 증여 엄청나게 늘었죠. 근데 증여 이제 더 이상 못하죠. 8월에 12% 취득세 들어갔으니까 12% 내고 증여한다. 그렇다면은 12% 이상 오를 자신이 있어야 된다. 5년 동안. 거기다가 12%예요? 물론 보유세 감면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보유세는 많이 줄겠죠. 보유세 내고 등기 비용 내고 뭐 여러 가지 해봤을 때 한 15%에서 한 20% 올라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오를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다. 아예 뭐 하고 있어요? 임대차법 하니까 석 달만 사세요. 단기 임대 상황한다. 사실상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리. 제대로 주장할 수 있어요. 왜? 법적으로 최소 2년이기 때문에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석 달 계약을 했더라도 2년으로 더 살고 싶으면 이야기할 수 있다. 주택 입법 예고에 의견 수백 개 하면서 뭐 재건축 때는 재등록 허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임대 의무 기간 다 안 채웠는데 재건축 들어가게 되면 멸실되면은 사실상 이때는 임대 기간을 채울 수가 없죠. 그 이후에 임대 기간 채우도록 해야 되는데 의무 기간 채우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8년이 다 했는데 6년 해놓고서 멸실한 다음에 요 뒤에 2년 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 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진은 봐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차피 멸실 될 때까지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 뒤에 기존 주택 처분 안 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해달라는 건데 그거 들어줄 필요 없죠. 그동안 뭘로 버텼어요? 가장 많이 버텼던 게 임대 사업자.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가 법인으로 늘려가면서 버티고 증여로 버티고 신탁으로 버텼다. 근데 뭐 신탁은 이미 망가졌고 법인도 망가졌고 증여도 망가졌다. 임대사업자는 아직 폐지가 안 됐죠. 말로선 폐지인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급 폐지는 안 했죠. 그렇다면은 그런 많은 혜택을 줬는데 얼마나 의무를 지켰느냐. 기간 위반 첫 번째, 계약 신고 위반 두 번째, 상한 제한 위반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위반했죠. 이렇게 많이 위반해 가면서도 무슨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강하게 가야 돼요. 과태료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과태료 내고 혜택도 환수해야죠. 말소도 시켜버려야 돼요. 임대사업자 어차피 폐지 소급 적용으로 말소 안 되더라도 이렇게 안 지킨 것에 대해서는 말소 시켜야죠. 그래야지 다신 부동산으로 세입자 등골 빨아먹으면서 그거 못하죠. 그리고 임대차 분쟁 조정 중에서 10건 중 7건은 보증금 반환 다툽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공시가격, 전세가율 상한선 맞춰가지고 공시가격 자체가 시세 사는 거니까 공시가격에 맞춰서 전세 상한선을 둬야 된다. 그러면 집값 오르고 하면은 전세도 더 올려받을 수 있는데 깡통 전세 안 나오고 보증금 반환 문제 안 나오고 거기다 나중에 경매로 나갔을 때 한 유찰 한 2억 원 되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전세보증보험에서도 회수하기 쉬워지고 경매 내버려서 회수하기 쉬워지고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전세 상한선이 없다는 거는 임대인만 위한 법이죠. 지나친 시장 개입이에요? 불법인데 돈을 안 갖고서 배째라 하는 경우가 10건 중 7건인데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도 시장 개입인가요? 그럴 거면 돈을 갚아야죠. 그러면 전세가 올리더라도 문제는 없는데 전세가 올려서 매매가 뭐 받쳐 올리고 이런 건 둘째 치자고요. 가장 문제는 뭐예요? 집주인들의 문제로 아무 이유 없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지정해서 깡통전세를 없애버려야 되죠. 이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특히 무갭투기 날뛰고 있는 빌라 같은데 이런 거 해야 되죠. DSR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버틴다고 해봤자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수도권 내 주택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화 당연히 해야 되죠. 이거 저번부터 이야기 나왔는데 이번에 언제 다시 나왔어요? 12-16대 자금 조달 계획서 규제 지역 내 3억, 규제 지역 외에는 6억이었는데 규제 지역 내에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 받겠다. 이거 710 때 나왔죠. 이거 의무화 되는 거 조만간 시행된다. 그렇다면은 수요 감소되고 불법으로라도 몰래 살려는 수요들도 다 감소된다.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러니까 안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이 늘었는데 그 중에서 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여름 안 돼서 못 산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보증금 보호한다. 즉 깡통전세 피해 막을 것이다. 깡통전세 피해가 막히면은 이제 집으로 사기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요즘 무슨 얘기 나와요? 500가구의 전세 제로, 입주 2년차 아파트 시 말랐다. 시 말랐다고 하죠? 기존 세입자 눌러 앉았다. 전세 수요 폭발 직전. 다 무슨 얘기예요? 2년차 시 말랐다. 기존 세입자 눌러 앉았다. 이거 다 계약갱신 청구권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또 전세 거래 많이 줄었다. 전세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 증발할 수 없는 거고 포함 안 되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다 재계약하고 있다. 그런데도 무슨 전세값이 집값을 받쳐주면서 집값이 하방 압력을 막을 거고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갭이 줄어서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개소리를 날리고 있어요. 대부분의 주택은 전세가 5억이었다면은 신규에서 막 6억까지 올린다. 그래서 요거 원래 7억짜리 주택인데 2억 여유 가지고 1억 더 올려서 8억까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대부분 주택은 뭐예요? 5% 올려요. 5% 2,500만 원밖에 못 올려요. 대부분이 올린다고 해서 얘네 7억 2,500으로 올린다고 칩시다. 얘가 혼자서 8억으로 올릴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7억 2,500으로도 올릴 수 있겠어요? 빨리 팔아야 되는데 금매물 떨어지는데 근데 얘네는 떨구는데 법인 떨구고 임대사업자 매물 가격 떨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들 가격 떨구고 있는데 전세 받쳐주는 애들은 집값 더 올려서 호가로 내놓는다고요? 내놓을 수는 있죠. 팔리는 거죠. 결론 항상 보합기에는 어떻다? 매수자는 떨어질 것 같고 매도자는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비싸게 팔고 싶고 싸게 사고 싶으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공통된 마음이다. 그런데 상승하다 보합됐을 경우는 특히 매수 심리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매수자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고 그 뒤에는 보통 하락이 오더라. 913 때 조금만 버티면 됐고 1226 때 조금만 버티면 됐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710 때도 버티면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근데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번 때도 마찬가지였죠. 2008년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9년에 잠깐 또 다시 올라갔었고 2010년에도 잠깐 다시 올라간 시기가 있다. 하지만 13년까지 장기적 하락했죠. 지금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지 않나요? 거기다 장기적 전망은 더욱 암울하죠. 그래도 이때는 인구가 늘어나고 언젠간 우상향하겠지 라는 마음이 됐겠지만 지금은 인구도 감소하고 장기적 전망도 더욱 안 좋아져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버텨보자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직은 버텨보세요. 버티는 다주택자들 굉장히 응원합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빚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금으로라도 조금은 충당해야 되겠죠. 응원합니다. 화이팅!